오늘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힘든 발작적인 기침으로 일상의 평온을 앗아가는 호흡기 질환인 백일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이라는 세균이 호흡기 점막에 침투하여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이며, 마치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만큼이나 한번 걸리면 회복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히 목이 간지러운 수준을 넘어 숨을 들이마실 때 흡하는 기괴한 소리가 나거나 구토를 유발할 정도로 격렬한 기침 양상을 보이며, 면역력이 약한 1세 미만 영아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합병증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과거에는 백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나 백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유아 사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손꼽혔으며, 중세 유럽에서는 이를 악성 기침이라 부르며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의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20세기 초에 예방 백신이 개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가 다시 유행하는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과거의 질병으로만 치부하던 인식에서 벗어나 성인들의 추가 접종과 국가적인 방역 체계 강화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다시금 증명되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보면 백일해는 전염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여 가족 내에 환자가 발생할 경우 주변 구성원들이 감염될 확률이 80%에 달할 만큼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백일해균이 내뿜는 독소가 호흡기 통로의 섬모세포를 마비시키고 신경계를 자극하면서 나타나며, 성인의 경우에는 단순한 만성 기침이나 가벼운 감기처럼 느껴져 스스로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아이들에게 균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수십 배 이상 폭증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백신으로 형성된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며 약해진 틈을 타 균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가장 먼저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이라는 gram 음성균이 공기 중에 비말을 통해 타인의 호흡기로 들어가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튀어나오는 미세한 침방울 속에 숨어 있다가 직접적인 접촉이나 공기 흐름을 타고 전파되며, 인간이 이 균의 유일한 숙주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만 감염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보건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예방 접종률이 미세하게 떨어지거나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맞춰 균의 증식이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평소 청결하지 못한 손으로 코나 입을 만지는 습관이 균을 몸 안으로 들여보내는데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증상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공통적으로 초기에는 일반적인 감기처럼 콧물이 나거나 가벼운 열이 나는 정도로 시작하며 약 1주에서 2주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숨이 넘어갈 듯한 격렬한 기침 발작이 나타나는 경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특히 밤이 되면 기침이 더욱 심해져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정도로 기침을 쏟아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발작 뒤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피로감을 느끼며 가래를 뱉거나 구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어린 영아들의 경우에는 기침 대신 아예 숨을 쉬지 않는 무호흡 상태에 빠져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니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 접종 시기를 살펴보면 영유아의 경우 생후 2개월과 4개월 그리고 6개월에 걸쳐 기초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생후 15개월에서 18개월 사이와 4세에서 6세 사이에 추가 접종을 반드시 마쳐야만 탄탄한 면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어릴 때 접종을 했더라도 10년마다 한 번씩 파상풍과 디프테리아가 포함된 T대 백신을 꾸준히 맞아야 효과가 유지되며, 특히 아이와 접촉이 잦은 조부모나 부모
혹은 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의 임산부는 태아에게 면역력을 미리 전달하기 위해 접종을 받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접종 가격은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비급여 기준으로 평균 5만 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지원 사업이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비용이 경감될 수 있으니 사전에 근처 병원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끔 백일해와 혼동하기 쉬운 증상들이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나 일반적인 유행성 감기입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기침과 함께 고열이 오래 지속되는 반면 백일해는 열이 거의 없으면서 기침만 유독 독하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또 단순히 목이 부어 발생하는 인후염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백일해는 기침 끝에 흡하는 특유의 소리가 나고 눈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압박이 강하다는 점에서 확실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초기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의료진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다른 질병과의 차이를 더 비교해 드리자면 기관지염은 기관지 자체의 염증으로 가래가 끓는 소리가 위주인 반면 백일해는 세균 독소에 의한 신경 자극으로 발작적 기침이 주된 증상입니다. 또 천식의 경우에는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반응하여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들리지만 백일해는 감염 경로가 확실하고 항생제 처방을 통해 균을 사멸시켜야 전염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법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주변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지 않고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타인의 비말이 호흡기에 닿지 않도록 마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를 만지는 행위는 균의 침투를 돕는 주범이므로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으며 집안 내부를 자주 환기하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여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몸의 방어력을 키워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에티켓을 지키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없이 방치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건강상의 우려되는 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기침이 계속되면 폐에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무기폐 현상이 나타나거나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번 손상된 호흡기 점막은 회복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영양 결핍까지 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유아의 경우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뇌 손상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며 전염성이 강한 만큼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공동체의 건강까지 위협하며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완치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생제를 조기에 사용하는 것이며 최근의 치료 경향은 증상 발현 후 3주 이내에 마크로라이드 계열의 항생제를 투여하여 전염력을 빠르게 소멸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격리 기간은 보통 항생제 복용 후 5일까지로 권장되며 만약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침이 시작된 후 3주간은 타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해야 합니다.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 많아 큰 부담이 없는 편이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니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사후 관리 시스템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는 면역세포의 활성화에 꼭 필요한 비타민C가 가득한 브로콜리나 시금치 혹은 오렌지 같은 채소와 과일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방어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하며 손상된 호흡기 조직의 재생을 돕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 연어나 견과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는 체내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시럽이나 가공식품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드시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알코올은 몸의 수분을 빼앗아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고 염증을 증폭시키는 나쁜 음식이므로 호흡기 건강이 우려될 때는 술을 멀리하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사실 중 하나는 백일해가 성인에게는 그저 오래가는 감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성인이 영유아 감염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또 백일해균은 아주 정교하게 인간의 면역 시스템을 회피하며 생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아이들만 조심시키면 된다는 생각은 정답이 아니며 온 가족이 함께 면역력을 관리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최근 국내 백일해 환자 수가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나 학원 같은 단체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접종자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중고등학생 및 성인들의 T뎁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는 시기이지만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을 챙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백일해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